원이라고 잘못 읽었는데. 시작했습니까? 시작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서. 네. 예. 예. 그럼 지금 한 얘기도 혹시 지금 다 들어간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아까 문상혁 기자를 제가 문상혁 방금 특파원으로 가족이니까. 승진을 시켜줘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은 뭐 문상혁 기자 좋아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김성탁 선배 거 읽고 다음에 넘어가면서 특파원이라는 그게 머리에 예. 남았나. 도쿄고 너무 변명이 계속되고 있나요? 좋죠. 윤세림 특파원이 특별히 뭐 문제 제기할 사람은 윤세림 특파원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재밌겠다. 제가 전화를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소셜 라이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조금 전에 이제 한민용 앵커가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해줬지만 어떤 내용이었죠? 아동 성착취 영상 이거 미국이 우리나라 포함한 여러 전 세계 나라들과 공조 수사를 통해서 국내 한국인을 체포를 했는데 이걸 정작 운영한 한국인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18개월 선고받았는데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잠시만요. 지금 이 음성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스튜디오에서 이 광고 음성이 꺼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조윤철 PD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립니까? 조윤철 PD님? PPL인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사과할 일이 많아요. 쓰러졌네. 쓰러진 게 아니고. 얘기를 좀 나누고 계세요. 제가 카톡으로 끄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예. 일단 조금 근데 관대하게 정말 관대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딱 한 번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동영상을 다운받은 이유만으로 70개월 선고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1년 6개월 18개월이니까 이걸 운영한 사람보다 훨씬 더 한 4배 정도? 3배 정도? 3-4배 더 높은 형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한 회에 그렇게 70개월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 수천만 다운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 15년형을 받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단순히 다운받고 유저로서 있었을 뿐인데도 그렇게 받았는데 이 플랫폼을 다 마련해준 사람이 1년 6월에 그쳤다고 하니 전 세계적으로 해외 토픽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오늘 관련해서도 여러 기관에서 좀 문제 제기도 하고 답변도 이어졌던 것 같은데 네. 인권위에서도 너무 관련 법이 잘못돼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각 뭐 여야에서도 법 개정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원에서 수십만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손모 씨죠. 그 운영자인 손모 씨의 판결은 확정됐지만 합당한 처벌을 해라.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미국 재판에 넘겨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제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과정이 그것도 진행되지 않을까. 가능해요? 근데? 미국 재판으로 넘겨도 돼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 검찰이 자, 이 손모 씨의 이 판매 행위, 이 플랫폼을 마련한 행위는 우리 미국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영향을 줬으니까.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사법 판단을 해가지고 9개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으니 우리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보내달라. 범죄인 보내달라라고 하고 있고 그게 공식적으로 청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확인되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용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그러고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뭐 아동 포르노다, 아동 뭐 영상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는 아동 성착취 영상.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원래 법적인 정확한 용어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약하게 되는 이유가 좀 그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아동들이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나 어떤 그런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영상에 출연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영상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여성단체라든가 어떤 교수님들을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보도를 할 때 가장 조심을 해야 될 게 일단 표현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하고 일어나고 이제 조소희 기자 와서 이제 또 유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질문과 응답 위주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조금만 가까이 가주세요. 네. 그래서 네, 디지털 뉴스룸 조소희 기자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판결문 1심, 2심 판결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좀 정상 참작 사유가 있죠, 선배. 네.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불리한 정상은 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이트를 운영을 했고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유포됐던 아동 성착취 영상의 수가 굉장히 많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도 꽤 얻었다라는 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의한 정상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또 하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좀 가장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미 수사를 받아서 모든 게 다 드러난 상황에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유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았고요. 중한 범죄에 이런 걸 참작해줘도 되냐?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네. 미성년, 그러니까 19살 때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4년 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이런 걸 했는데 그게 나이가 어린 게 저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좀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했던 게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직접 음란물을 올려야지, 그러니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확보를 한 음란물을 올려야지 그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인센티브처럼. 네네 그런 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임은 덜하다라고 정상 참작을 하는 게 과연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서 판결을 내렸나 이제 그런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소부모 씨가 그 운영을 할 때 그 사이트에 성인 음란물을 올리지 말아달라. 우리는 아이덴티티가 정확하니까 뭐 이런 취지죠. 아동 음란물 전문 사이트로서의 어떤 그런 컨셉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한 정황이 수사됐는데 다른 유저들이 올린 것들을 양형 참작 사유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저는 좀 취지에 맞지 않다. 어찌 보면 특히 여기에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중에서 실제 범죄가 이 영상과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같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들만 올리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어쩌면 범죄를 유도하거나 범죄를 저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사람이 했던 건데 그렇죠. 네. 마치 회원들이 올린 거니까 이 사람과는 무관하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한 거니까 사실 제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심, 2심 결론을 먼저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죠. 네네. 그러시죠. 네, 1심 결론, 우리 그 수십만 건의 그 아동 음란물을 유통했던 웰컴 투 비디오라는 웹사이트의 운영자 손모 씨가 1심에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습니다. 이 2심에서는 풀려났다가 2심에서는 다시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좀 구속은 되긴 했죠. 그래서 지금 수감 중이고 다음 달에 풀려날 예정이라고 하죠. 네. 2심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2심에서 어떤 사유들이 고려됐나? 2심에서는 저희가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1심과 2심 모두 신상 공개와 취업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이유가 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선배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사실 취재를 하면서 이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설마 판사가 판결문에서 잘못 틀릴 수가 있나? 법 해석이. 잘못 판단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이제 법률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참고를 해보니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신상정보 등록권 제출 의무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신상정보 등록을 할 수 있고 제출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걸 공개를 하느냐 공개라는 건 미국처럼 외부에다 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성범죄자 신상 등록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이제 공개하는 수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아니다. 범죄라면은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당되지 않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1항 3호에서 정한 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방금 임지수 기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그것도 사실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굉장히 그쵸.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법리에 우리나라 영향이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일단 넘어간다고 치고 다만 이 다음 문장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잘못됐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서 49조 1항 3호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청소년 범죄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를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손 씨가 아동들의 영상을 올린 것들은 뭐 심하게는 6개월짜리 최근 영화도 6개월 있었고요. 영화. 네, 대부분이 10살 미만의 아이들이었는데 네. 범행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간과를 하고 이거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게 어쩌면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이 사람의 신상이 충분히 공개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재판부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해외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네네. 미국 법무부의 기자들한테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게 네. 기자는 물론 일반인한테도 공개가 된 자료죠. 네. 여기에는 어디까지 공개가 되냐면 설명을 기자님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미국 네. 법무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보도 자료예요. 우리 이번에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 10월 16일에 네. 미국 법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미국 연방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습니다. 라면서 검찰에 지금 재판에 넘긴 사건도 있고 아니면 그냥 체포되었다 이런 소식도 쭉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물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공개를 한 거겠죠. 이름과 혐의와 사는 곳과 사는 곳과 혐의와 그 형량까지 다 공개가 돼 그러니까 어느 있거든요. 정도 돼 있냐면 아동 포르노를 배포하려는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데도 네.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재판부는 네, 네. 재판이 끝났는데도 그렇죠. 공개를 안 했는데 네. 혐의가 있는데도 이렇게 공개를 한 거죠. 수십 명을. 그리고 재밌는 네. 게 이 보도자료에 가장 머리글에 있는 것이 손이라고 하거든요. 손 씨는 맞습니다. 한국인 손 씨는 이라고 하면서 손 씨의 이름이 풀네임이 등장해요. 영어로. 근데 첫 문장이 손 씨죠. 그렇죠. 한국 경찰청이 내놓은 이 보도자료에서는 A 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신상공개뿐만 아니라 형량에 있어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후 7시 기준 국민청원 수가 24만 7천 명이더라고요. 또 많이 들었네요. 굉장히 국민들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는 의미인데 네, 형량이 여기 보면 단순히 한 번 다운로드 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받으신 네. 28살 청년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손 씨는 형량이 어떻게 된 거죠? 2심에서 보면. 2심에서 지금 1년 6개월 나왔잖아요. 이게 법정형이 굉장히 낮은 건데 그 영리를 목적으로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팔려고 돈 벌려고 이렇게 아동 음란물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거나 또는 배포하거나 하면 다 징역 10년 이하로 받게 돼 있어요. 이하로. 근데 저희가 미 법무부에 알아보니 이제 직접 문의를 이메일을 해보니 보내서 확인했었죠. 직접 이메일 네.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손 씨가 미국에서 처벌을 받았다면 이 아동 음란물을 홍보를 한, 애드버타이징, 광고한 혐의만으로 징역 15년을 살아야 되고 최소. 그리고 이것을 뿌리고 팔고 뭐 이렇게 한 혐의로 배포한 혐의로 5년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 20년. 그리고 양형 기준상 사실 종신형까지 다 나올 수 있다. 혐의 다 합하면 이렇게 박아서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굉장히 이 아동 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걸리면 인생이 뭐라 그래야 되나? 작살난다 그래야 되나? 끝난다. 네, 끝난다라는 라고 표현이 보는 날 것 거죠. 근데 내가 아는 미국 변호사한테 어머 손 씨 이제 미국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이 이래서라고 하니까 아마 미국에 오면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에서. 꼭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네. 호주만 하더라도 호주는 신상 공개, 취업 체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아동에 관한 성추행을 시도할까봐 해외 여행까지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도 징역 176년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네요. 네. 근데 선배 왜 우리나라는 법률이 왜 이하인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최소 5년 이상 이상으로 들어가죠. 해야 된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뭐 10년 이하다. 이러니까 판사가 잴 수 있는 게 너무 재량이 큰 거 그쵸.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정말 더 이하라고 했다고 그 이하에 너무 재량이 크다 이런 비판은 되게 크고요. 그래서 재판부마다 판단도 너무 다르고. 이게 뭐 이제 아는 판사분들 좀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이 아동 성착취 영상을 뭐 소지를 하거나 뭐 배포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전에는 이 대부분 검찰에서 정식으로 기소까지 안 가고 기소 유예 정도로 이제 끝냈던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기소가 돼서 이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부터 아주 중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약간 뭐 호기심, 뭐 실수,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재판을 넘어오게 되니까 이건 이제 어디까지 판단을 해야 되나, 어디까지 처벌을 해야 되나 판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 많이 뭐 이런 사건들 맡았던 검사한테 요즘 이 판결 가지고 난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정말 이때다 싶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법원이 진짜 너무 여기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을 한다. 네. 정말 뭐 영상 하나 본 것 같지고라는 어떤 그런 성인 음란물도 또한 뭐 범죄가 될 수 있지만 거의 동급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차원이 다른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그래서 우리가 법정형이 너무 낮고 법원이 재량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추징을 한다는 거예요. 추징을 세게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징. 이게 지금 아직 법 개정이 필요하고 지금 법이 너무 약하게 돼 있다면 우리는 추징을 만약에 4억을 얻었다. 이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팔아서 4억 원을 얻었다고 하면 4억 원 또는 이상을 뭐 추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청구하는 것이 자기들이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득을 남기지 못하도록 네. 큰 리스크를 주는 거죠. JY님께서 네. 미국보다 포르노의 역사가 짧아서 관련법이 많이 제정이 안 된 건가 이런 질문 주셨는데 미국은 그런 법이 좀 촘촘하게 되어 있나요? 네, 저희 사실 뭐 굉장히 우리랑 법 체계도 다르고 해서 면밀하게 모든 법을 검토해보진 못했지만 성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취재되었고 말씀하셨듯이 뭐 포르노의 역사 또는 뭐 아동 음란물의 역사랄까요? 뭐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제 생각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게 이 사이트 이용자 337명 중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약간 억울해하는 네. 부분도 있는 게 네네. 우리가 사이버 수사를 그렇게 잘해서 한국 경찰이 사이버 수사를 워낙 잘해서 이렇게 많이 잡은 겁니다. 실제로 그 미국 연방 검사들이 브리핑 할 때 보면 아우 우리의 엑설런트한 파트너인 한국 경찰이 큰 도움을 주셨고 막 이런 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이버 범죄가 워낙 천태만상이고 네. 우리 경찰들이 수사 기법이 많아지다 보니 많이 잡은 거다라는 반박도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이 아동 성착취 영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성도착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게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지나 이런 배포들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범죄로 이어질 만한 뭐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그러니까요. 지배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예. 법 체계상으로 봐서도 성폭력은 성범죄지만 성폭력은 아니지. 네. 라고 지금 판결문에 판시가 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참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뭐 인식상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개정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투더리님께서 판사도 문제가 있을 수도, 판사도 기계적 판결을 내렸지만 법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럼 법 재개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좀 더불어민주당이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강창일 의원, 남인순 의원이 법을 제정하든 있는 법을 고치든 하겠다 했는데, 법이 좀 바꿔지면 중형을 때릴 수 있는 건가요? 뭐 아까 그 이상 이하를 해외 이상 이하를 비교하셨듯이 거의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형량,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형량을 이렇게 선고를 할 때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무엇보다 이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식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아동 성착취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네. 예,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고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티저인가요? 네? 티저. 아니, 티저? 티저는 아니고. 네네. 꽤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단순한 호기심, 잠깐 치기 어린 실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심각한 범죄죠. 진짜.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먼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영국의 예를 한번 예. 이분. 소개해드릴까요? 네네. 이분 좀 너무 금요일 밤에 보시기 부러우시겠지만 이분이 2017년도에 이런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영국 언론은 영국 재판부는 얼굴도 공개하고요. 여기는 방안이죠. 네. 네. 방안 압수수색 당시 찍은 방안까지 공개할 정도로 지금 이게 지금 법원이 공개한 건가요? 이게 수사기관이 공개한 거 아니에요? 네네 수사기관이 수사 경찰이 단계에서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아직 뭐 확정 판결 난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면서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 직업이 물리학자인데요. 맞아요. 직업 굉장히 어느 엘리트라면서요. 학교에서 네. 물리학을 가르치는지도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쾌락을 정말 즐기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탐하거나 너무 많은 인생을 걸고 이것을 즐기려면 즐겨라 이런 거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회에서 규제를 이렇게 촘촘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정말 좀 네. 허술한 것 그 같아서. 이번에 그 적발된 사람들이 그 223명, 네네. 한국 223명이 그렇게 실수나 치기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렇게 다운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횟수가 적건 많건 떠나서 다크에 접근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그러니까. 되고 네네네. 이 굉장히 폐쇄적인 사이트지. 네네네. 그냥 뭐 오픈웹이 아닙니다. 그 뭐 법조인 분들이나 이제 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정말 최종 단계까지 간 사람들이다. 예, 그냥 일반 사이트에서 끝판왕이다.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금지된 걸 피하고 뚫어가지고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참 자극질하는 것이 네. 끝이 없잖아요. 계속 더 큰 자극을 뭐라고 하는 그런 것들 네. 때문에 저희-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이런 판 있잖아요. 이런 걸 깔아주는 플랫폼. 그러니까 운영자의 죄값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플랫폼을 마련해준 네. 책임.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CNN도 한국이 18개월 형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가 형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미국 송환이 필요하다고 논평을 낼 정도였는데 그래서 24일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까지 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외 법무부가 인도 요청을 하면 우리 법무부가 판단을 합니다. 국제형사과에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판단이 서면 우리 검찰에 그럼 구속영장을 집행해라 라면서 붙잡아라 라고 구속영장 선고를 명하고 그럼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넣어가지고 발부를 받으면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고려되는 것이 이중처벌의 문제인 거죠. 우리랑 법이 달라서 예를 들어 뭐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묘사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눈 것들이 사실상 우리 법 체계 안에서도 처벌받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다툴 거예요. 분명히 이 운영자 손모 씨가. 만약에 검찰이 우리 법무부가 이런 어떤 여론과 국제적인 비난 사이에서 보내기로 뭐 이렇게 송환해주기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손 씨가 또 다툴 수 있어요. 이 소송을 내 가지고 몇 년씩 확정될 때까지 불복하면서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볼 만한 이슈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 인도 요청으로 좀 정의 실현이 됐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국내법 제정해서 둘 다 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네. 당연히 정의 실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동안에 어떤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터졌을 때 보통 이렇게 나라나 이게 국회나 대응했던 방식을 보면은 이렇게 확 대답해서 어떤 단죄를 하는데 집중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대책 마련이나 법률 마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거나 좀 이슈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송환도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지만 좀 엄격한 처벌과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좀 이제는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또 뭐 20대 그 아동 음란물 관련 운영자가 그렇죠. 구속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사용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인데 이렇게 이슈화가 된 김에 법제화와 또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탐사팀도 계속 꾸준히 보도를 해 주실 거죠? 네, 열심히 네.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셜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